자, 오늘은 비교 연산자, if문, 그리고 배열, 그리고 메서드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메서드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3시간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비교 연산자부터 볼게요. 비교 연산자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서로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int num에다가 5를 집어넣고 num이라는 변수가 뭐 10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참이죠. 비교 연산자 참. 자,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거를 같냐고 비교할 때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이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퀄 2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퀄 1개짜리는 할당 연산자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1개짜리는. 그래서 이거 2개 써야만 비교하는 겁니다. 같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고 할 때 느낌표는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지 않냐, 왼쪽에 있는 num이랑 10이랑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거나 크다는 같은 말이죠.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퀄이 앞에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퀄이 앞에 올 수 없으니까 뭐 비교하고 싶을 때에 같거나 크다 이러지 말고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답은 뭐 5는 10보다 크다는 거짓이니까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참 거짓이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비교 연산자의 결과 값은 true, false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반복문 있죠. 포가로 불로 반복문을 했었고 과제도 해오셨을 테니까 세미콜론이 2개 들어갑니다, 그죠? 네. 이 각각의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지난 수업 시간에 책을 봤지만 첫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가요? 변수 초기화식이 들어가죠. 두 번째 거가 뭐가 들어가요? 두 번째 것이 조건식, true, false. 그죠? 참이어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거짓이면 반복을 하지 않는다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이 증가 감소식, 그래서 증감식. 그리고 이곳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옵니다. 이건 지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방금 했던 비교 연산자 있죠? 이것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겠네요. 결국 결과값이 true, false니까. 그렇겠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한 거는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비교 연산자가 이런 거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문. 책은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if문이 어디냐면은 일단 110쪽 한번 열어봐요. 110쪽을 가겠습니다. 110쪽. 110페이지를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책을 열어가지고 110쪽 코드 실행 흐름 제어라고 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코드가 뭐예요? 문자 코드, 소스 코드 다 동일한 말입니다. 코드 실행 흐름 제어. 자, 일단 거기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제어문이라는 걸 만나고 소괄호에 블록이 있어요, 그죠? 조건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어문을 알려드릴 건데 if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건문이 몇 개 있다. if문하고 스위치 2개가 있어요. 테이블 보이시죠? 2개 있는데 첫 번째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if문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if문은요 총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긴 것만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if 만약에라고 하시고 소괄호의 블록 이렇게. 이게 1번 구조.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2번은 else, 또 다른 문장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건 어떻게 생겼냐? 2번에서 요 블록에다가 else, if 가로 블록 이것이 여러 개 와요. 생긴 꼴만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거가 여러 개 옵니다. 따다닥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얘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얘 문법을 일단 또 보셔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조건식이 들어요. 조건식 이렇게.
조건식이 뭔지 알죠? 아까 참 거짓.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장들이 옵니다. 문장이 여러 개 오겠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둘게요. 됐습니까? 요렇게 해두고 나서 제 예문 바로 짤게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if문을 데리고 오고, 자 카피 여기다가 집어넣고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자 일단 문장이 좀 문장. 여러분 어떤 문장을 공부하셨죠? 여기다 적을게요. 어떤 문장을 배우셨죠? 문장이라고 적어보세요. 문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장을 배웠지? 출력하다라는 문장 배웠잖아요. 그죠? 반복하다라는 문장 배웠잖아요. 그죠? 네. 출력하다 문장 어떻게 해요? system.out.println 여기 적겠습니다. 문장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만 배운 게 아니고 또 뭘 배웠냐면은 변수 선언하다도 배웠어요. 맞죠? 자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system.out.println이고요. 하나 더 배웠죠? system.out.print ln 하지 않고 프린트도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반복하다 문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포가로 블록에 세미콜론 2번. 그렇죠? 여기는 또 문장이 오죠. 문장. 이런 식의 어떤 문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수 선언 어떻게 합니까? 자료형 오고 변수 이름 오고 는 값 이런 거 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블록에는 이런 것들 어떠한 것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문장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문장이 뭐예요? 출력하다가 제일 쉽죠 뭐. 그래서 출력하다 넣어 놓을게요. 아시겠죠?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제가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한 개씩만 해가지고 100을 출력하십시다. 200을 출력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식이니까 자 true 하겠습니다. 여기는 false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이라고 하고 여기 400 할게요. 어떤 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네요. 왜냐면은 소가로 안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조건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true false 아니잖아요. 그죠? 올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올 수 있겠지요. 여기다가 int num은 30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num이 300하고 같나? 뭐 이런 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뭐가 출력되냐면 만약에 참이면 블록을 실행하세요. 이렇게 돼요. 만약에 참이면 블록 실행해라. 이게 답니다. 그럼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100이 출력되겠네요. 200은 출력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400 출력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하고 400이 출력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냅니다 여러분. 문제 낼게요. if문은 이런 거였어요. 1번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은 2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나 없애고 뭐라고 적을 거냐면 양수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양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수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0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0 자 여기다가 int num이 -5입니다. 이렇게 질문. 자 이거를 컴파일 해갖고 실행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요? 양수 0 음수 다 출력되겠죠? 다 출력되죠. 뭐 출력하다 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5면은 음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만 들어갈 수 있냐? 아니 7도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라고만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0이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0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드리겠습니다. if문을 공부했으니까 if문을 써야 되는 거겠죠. 자 같이 보실게요. 여기 if 소가로의 블록 그죠? 블록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블록 닫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num이라는 것이 0보다 커야 양수잖아요. 그죠? 조건은 그 다음에 num이라는 것이 0하고 같으면은 0일 거고 맞죠? num이라는 거가 0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은 num이라는 것에다가 -5를 대입할게요. 자 -5가 0보다 크다 거짓 -5는 0하고 같냐 거짓 -5는 0보다 작다 참이죠. 음수가 출력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못 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드릴게요. 일단 드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되겠지요.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있죠. 내가 안 보고 짜야 되겠다. 안 보고 짜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해 못 하셨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사해서 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1번 구조였습니다. 자, 1번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2번 구조 볼게요. else 블록.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 좀 드릴까요? 해봐야 되겠죠. 초보자니까. 1분 시간 드릴게요. 자, 2번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거를 다시 올라가가지고 제가 설명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블럭을 실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 블락이 뭔데 블락이? 중괄호 열고 닫고가 블락이죠. 그렇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요. 블럭을 실행하는데 문장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문장 1. 여기다가 문장 2라고 해 놓을게요. 또 다른 문장이라는 건 뭘까요? 거짓이면 거짓에 대한 문장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은 문장 1을 실행한다. 문장 1 실행한다. 이거 거짓이면 문장 2 실행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구조는요. 거짓에 대한 문장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두 번째 구조는 또 다른 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참이면 이거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거 실행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예문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선 카피해가지고 붙여갖고 예문 보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다가 0은 없애고요. 여기다가 else 할게요. else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또 다른 문장 실행하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을까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저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하셨군요. 자, 여기서 잠시 뭘 할 거냐면은 수치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수치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모를 것은 나누기하고 퍼센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거 잠시 설명할게요. 갑자기 if문 하다가 왜 갑자기 수치 연산자를 이거를 알려드려야 더 재미있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10을 나누기 5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1을 나누기에다가 5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나누기는요 목값이에요. 목값. 이거는 나머지 값이에요. 나머지 값. 그리고 이제 정수는 정수의 결과가 나와요. 정수끼리 계산하면 정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소수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슬래시라고 돼 있죠. 얘는 목값이 얼마예요? 2죠. 예, 얘는 목값이 얼마예요? 2죠. 얘는요. 아이고, 얘는요. 5를 해서 좀 그러네. 2 할게요. 2 하십시다. 네, 이거 목값 얼마입니까? 5죠. 5. 얘는요. 5네요. 얘는요. 6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나머지 값이라고 있네요. 퍼센트, 얘도 퍼센트, 얘도 퍼센트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나머지 값이 없죠. 0입니다. 얘는 나머지 값이 1이 있고 얘는 나머지 값이 없네요. 0이네요. 그죠? 이해하셨을까요? 슬래시하고 퍼센트의 차이 좀 아시겠습니까? 자,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슬래시 하니까 목값, 퍼센트 하니까 나머지 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소수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양수, 음수 했죠. 이번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할게요. 짝수, 홀수 판별할게요. 아시겠죠?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어요. int num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5야 5. 근데 얘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거든요. 근데 이걸 컴퓨터에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if문으로, 조건문을. 만약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다 어떤 조건이 참이면은 뭐 할 건데요? 아니, 짝수라고 출력할 거죠. 근데 조건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죠? 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는 짝수예요. 짝수. 자, 이제 else 할게요. 2번 구조 가지고 풀 거니까 아웃라인 잡아 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얘는 홀수인데, 자, 일단 여기 말로 설명할게요. 얘가 5일 때는 홀수라고 나와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6이면은 짝수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면 자, 이렇게 되죠.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뒤 나머지 값이 0이면 뭐예요? 짝수죠.
그렇잖아요. 맞죠? 0이 아니면 홀수.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한 거고 여러분은 여기 조건을 완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을 완성해 주고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걸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틀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은 조건만 완성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아야 되겠죠. 뭐 7 이렇게 해볼까요? 7은 홀수죠. 일단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해 주십시오. 자, 이거를 간편 게시판에 드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어떤 숫자는 바로 num이라는 그 변수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num이라는 거를 num을 나누기 2라고 해야 되나요? 퍼센트 해야 되겠죠. 나머지 값이니까 퍼센트 2. 네? 그죠? 나머지 값이 0하고 같아야 되니까 는는 0.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조건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그죠? 는는 이걸 2번 써야 됩니다. 비교 연산자. 퍼센트가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 그죠? 그래서 짝수 홀수 판별하는 문장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짝수 홀수를 판별하는 문장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다음 단계에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어문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제어문 2개가 있거든요. if하고 스위치. 아까 책에서 봤지만 if문을 보고 계세요. 3가지 유형이 있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거 했고 이제 세 번째 유형 할 겁니다. 이해를 참 잘하신다, 그죠? 잘하시는 편이네요. 자, 그러면은 if문의 세 번째 구조로 넘어가십시다. if문의 세 번째 구조. if문 세 번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샵을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자, 예문을 바로 짜볼게요. 예문. 얘는 조건이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방금 전까지 조건이 하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이 2개죠. 아니, 조건이 하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if문이 여러 개 있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예문을 짤게요. 예문을 바로 짜십시다. 자, 여기다가 일단 true로 하겠습니다. true. 무조건 true. 그리고 얘는 100을 출력할게요. 100. 자, 카피해가지고 붙이고 몇 개만 만들고 else. 여기다가 else. 또 다른 만약에네. 그죠? 200, 300. 그리고 얘는 4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구조입니다. 여기 지금 else if를 제가 2개만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가 참이면은 첫 번째 거 실행하고 끝나요. 뒤에 있는 거 참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100만 출력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줄에 있는 200이 출력돼요. 그리고 끝나요. 순서대로 분석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느낌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만약에 전부 거짓이야.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또 다른이라는 게 있군요. 400이 출력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셨나 보네요. 학점 구해볼게요. 이거 제가 틀은 드리고요. 학점 구할 건데 일단은 이거를 이용하시고요. 이용은 하시고. 자, 학점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문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int 점수라는 변수가 있어요. 점수에 75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100점이나 90점대는 당연히 A 학점이겠죠. 그 다음에 80점대는 B 학점이고요. A 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70점이면은 C 학점이겠네요. 콤마 좀 할까요?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60점은 D 학점이고요. 나머지 점수 얘는 F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75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학점이 얼마예요? C 학점이겠죠? 그죠? C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을 출력해 주십시오. 방금 했던 if문의 마지막 구조, 세 번째 구조를 이용해야 됩니다. A 학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if문을 넣어야 되겠죠? 얘는 B, 그 다음에 C, D, 마지막으로 F 학점. 그죠? 저기는 지금
어떤 점수가 들어갈지 몰라요. 여기는 75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91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장 짜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 들어올지 몰라요. 여하튼 이 점수가 들어갔을 때의 학점이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점 구하기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달아봤고요. 자, 여기다가 if 가로 블록, 그죠? 블록 이렇게. 그리고 else if라고 하셔야 되죠. 여기다가 else if 가로 자 블록 또 블록 이렇게 블록. 뭐 블록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겠지만 블록 하나라도 만약에 실수로 닫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블록 열고 닫고 카피 붙이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라고 하셔도 되죠. 얘는 70, 얘는 60.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71점이었다고 가정하고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71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짓. 71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도 거짓. 71이 70보다 크거나 같다는 참이니까 C학점이라고 나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if문의 세 번째 구조까지 다 보셨죠? 그죠? 네. 마지막 거 조금 약간 이 예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int 단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단 15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통 9구단 몇 단까지 외웠습니까? 요즘에 더 많이 외우긴 한데 2단부터 9단까지만 외웠다고 보십시다. 그리고 9구단이 2와 9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보십시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단에다가 5라고 넣었을 때는 이거 출력되면 안 됩니다. 범위에 맞으니까. 범위에 맞으면은 이게 출력이 돼요. 9구 단위 출력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5라고 넣었어. 그러면은 25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거 출력되면 안 되고 얘가 출력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요. 25잖아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어야 돼요. 2부터 9 사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5라고 했다. 그러면 2와 9 사이 맞죠? 그러면 이거 출력되면 안 돼요. 뭐가 출력돼야 되죠? 밑에 있는 게 출력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if문을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라고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 드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싸. el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싸. 크게 맞죠? 들여쓰기 좀 할게요. 뭐 보기가 좋아야 뭐 이해도 잘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들여쓰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한글로 적어볼게요. 단의 값이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거는 한국어고 이거를 자바 언어로 작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있죠. 일단 자바에는 이런 문장 자체가 없어요. 어떤 문장이 없냐면 단이요. 단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 좀 고칠게요. A라는 변수가 있다 볼게요. 얘가 0보다 크고 뭐 5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 자체가 안 돼요. 자바에서는. 일단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문장을 따로 떼야 돼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요. 조건이고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예, 이게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논리 연산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단위 일단 2보다 작아요. 그럼 범위를 벗어났네요. 맞죠?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였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5가 2보다 작다는 참이네. 그럼 이거 실행하고 바로 끝나죠 뭐.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25였어요. 자, 25가 2보다 작다 거짓이네요. 그럼 다음 조건을 보겠죠. 25가 9보다 크니? 크죠? 그러면 이거 실행하고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애 5가 들어왔다고 보십시다. 5가 2보다 작다? 거짓이네. 5가 9보다 크다? 거짓이군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9구단이 출력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고, 다음에 이 문장을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논리 연산자라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뭘 했냐면은 이 품은 세 가지 구조를 다 알려드렸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자열 결합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 결합연산자. 이름이 좀 독특한데 이런 이름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지금 출력하면 뭐 나오는지 알면 되는데 정말 이상하죠. 쌍따옴표 1하고 2하고 더한다고? 그럼 과연 3이 나오나요? 아니요. 1하고 2가 나와요. 결합돼요. 결합. 합치기가 돼요. 문자열은요. 뭘 더하든 두 개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1하고 2가 결합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쌍따옴표에 1하고 더하기 2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 아니거든요. 왜 오류날까? 이 문장 자체가 오류인데 왜 오류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문장 왜 오류납니까? 제가 블락 설정한 거. 앞에 자료형이 없잖아. 자료형이. 맞죠? 자료형이 없죠.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자료형 5개 외워오셨습니까? 그 중에 1개를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 2개 생각나잖아요. 스트링 아니면 인트겠지.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열은요. 그냥 덧셈을 하면은 결합되고 그 결과는 문자열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연산 처리하면은 쌍따옴표 12를 출력하세요가 돼요. 그래서 12가 나와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문장은 1, 2, 3이 나와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먼저 이거를 결합했겠지요. 순서대로 번역하니까. 쌍따옴표 1, 2 더하기 3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1, 2, 3이잖아. 문자열. 맞죠? 그래서 123을 출력해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가루는 왜 있겠습니까? 예, 먼저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1하고 뭐? 5라고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9분 남았네요. 자, 임박하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있죠.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원래 있죠.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이거 꼭 여러 줄 만들어야 됩니까? 저 이렇게 했는데 오류 났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만들고 싶은데 한 줄로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오류 나는 거예요. 나 한 줄로 적고 싶은데 아니 굳이 여러 줄 적어야 되나? 한 줄로 적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system.out.println에다가 값을 여러 개 줄 수 없습니다. 여러 개 주면 안 돼요. 100하고 200하고 300 3개죠. 이거 여러 개 주면 안 돼요. 여러 개 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한 개만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개가 되는데 보실래요? 자, 만약에 이게 ABC라는 문자열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값이 3개죠. 3개 출력 못해요. 한 개밖에 못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한 개 되네. 연산을 실행하고 난 결과는 하나잖아요. 값은 3개 들어가 있지만 연산 처리하고 나면 결과는 하나죠. 이건 돼요. 바꿔줘요. 그럼 이거 한 줄로 만드세요. 아까 여러 줄 있었던 거. 자,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한 줄로 바꿉니다. 거의 뭐 제가 50% 짜놨으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완성하시면 되겠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기 해놨어요. 주석 처리 부분을 한 줄 명령문으로 바꾸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 처리가 뭔지 아시죠? 지난 수업 시간에 주석 문장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 줄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고 바꾸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으로 자, 여기다가 단, 그 다음에 쌍따옴표에 곱하기 2개는 더하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 더하기 넣어 주셔야 돼요. n, 그 다음에 더하기 쌍따옴표에 는, 그죠? 한 가지 안 띄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띄우는 거죠. 단 곱하기 n 이렇게.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 있잖아요. 이거 소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원래 덧셈에서 덧셈하고 곱셈이 있으면 우선순위 누가 높죠? 곱셈이 더 높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가로 하시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